이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3 됐어요 이제? 네, 네. 지금 3의사라고 돼 있는데 맨 오른쪽부터 백정기, 윤봉길, 그 다음에 이봉창 이렇게 해서 세 사람.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제 안중근 묘라고 해놨는데 저건 이제 가묘죠. 가묘고 여기는 3의사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모시면은 여기에 이제 안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놨고 또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 뒤에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 오시겠어요? 여기 됐습니다. 네. 태극기를 보려고. 아, 태극기. 네. 아, 태극기. 태극기 정대물. 태극기가 옛날 태극기도 얘 틀어진 게 많지만은 저거는 저렇게 식으로 틀어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태극기가 보면은 가운데 태극 문양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사연이 있으면 사연이 있다고 써놔야 될 텐데 제가 볼 땐 저거는 태극 문양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이봉창 묘소를 한번 보죠. 이제 가까이 가서. 자, 이게 올라가기가?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 상석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자, 의사 이봉창기 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관양 전주 서울 용산 출생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 일본에 입국 7년여 일본 각지를 정탐 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 일본에 입국했다라고 했는데 이봉창은 우리 조선에 있을 때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용산에 이제 역부 용산역에서 이제 한마디로 막노동을 한 거죠. 근데 몸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조선은 너무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용산역에서 근무하던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안중근에게 혹시 일본으로 내가 데려갈 식모로 데려갈 사람이 없는가 라고 이게 이봉창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봉창이 야 그러면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봉창이 자기 조카 이은임을 일본에 식모로 데려가요. 식모로 데려가면서 일본에서 식모할 자기 조카의 월급이죠. 월급을 가불로 받아서 같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그때부터 그게 언제냐면 1925년 11월 달인데 일본에서 이봉창을 이제 취직하는 거예요. 오사카에서 처음에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취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 일본으로 입국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그냥 취직하러 간 거예요. 취직하러. 그리고 7년여 일본 각지를 정탐 7년 동안 직업전선을 전전한 거예요. 직업전선을 전전하다가 이때 직업전선에서 뭐 오래 있지를 않죠. 오래 있지 않는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회사에서는 비누공장에서는 돈을 160원인가 횡령해서 도망가 버리고 또 횡령해서 일본으로 동경으로 도망가서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에 가서는 처음에 처음부터 바로 한 건데 이래저래 하다가 어디 취직하냐면 오사카 가스회사 취직하니까 오사카 가스회사에서 이봉창이라는 이름을 주니까 이거 부르기가 좀 어렵다. 부르기 쉬운 일본말로 좀 지어오라. 그러니까 이봉창이 이제 일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기노시타 쇼조로. 그때부터 이제 이봉창은 기노시타가 쇼조가 되는 거예요. 1925년이고 조선에서 창씨 개명은 1940년도잖아요. 기노시타 쇼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봉창만 그랬느냐? 그 당시에 오사카에 조선인이 한 3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3만 5천? 3만 5천 정도? 네. 그렇죠. 3만 5천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일본 이름을 바꿨어요. 왜? 거기서 살아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뭐 내 나라를 등진다든가 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기노시다 쇼조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사다가 그 3만 5천 맞습니까? 34,361명. 아, 3만 4천. 네. 361명. 네. 아우 이게 맞아요. 한 명단위까지 딱 조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 동경 유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1,500명 정도 된 그 시대예요. 그 당시 우리 조선에서 일본 가서 생활하는 거는 조금만 있으면은 가는 게 쉬웠고, 그다음에 저 남도 뭐 거제도라든가 이게 해안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양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야. 왜? 일본으로 보내. 선진국이니까 그 당시에.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 있어요. 서울밥이나 동경밥이나 값이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아 물가가. 물가가. 아. 그러니까 서울에 유학하나 동경에 유학하나 비용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모든 교육 환경이 더 나은데 일본을 보내죠. 그래서 와세다 출신이 뭐니 그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꽃을 쓴 김춘수도 일본 유학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고 그다음에 7년여 일본 각지를 정탐 후 이것도 무슨 정탐이에요. 직업 전선을 헤맸는데 직업 전선을 헤매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봉창이 보면은 민족 차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봉창은 중간에 히로히토 천황의 즉위식을 보러 가요. 보러 가다 거기 잡혀. 즉위식을 보러 갈 때 이봉창의 생각이 어떻느냐? 나는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 국왕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일본에 와서는 신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천황도 뵙지 못했다. 이거는 내가 이건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을 보러 가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일본 경찰들 검속하는데 딱 단속이 돼서 한 열흘 이상 붙들려 버리네. 그때 이제 조선에서 온 편지를 품고 있었어요. 근데 편지가 그냥 안부 편지야. 잘 지내고 있느냐, 뭐 성질대로 살지 마라 이런 편지야. 근데 일본 경찰이 이 편지 내용을 몰라서 이게 수상하다고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창 보고 나중에 읽어보라고. 읽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봉창은 거기서 좀 기분이 되게 나빴겠지 아무래도. 남들은 다 풀려나는데. 근데 저 7년 동안 정탐한 거라고 썼는데 저거 완전히 말도 안 되냐. 일본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로 입국하여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 망명한 거 아니에요. 중국 망명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사는 게 또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상해에 가면 영국 전차 회사에서 조선인을 우대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봉창은 그럼 가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상해를 가는 거예요. 상해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때 이제 취직 때문에 임시정부도 있고 민담본부가 있는 상해 민담본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좀 취직을 해보자. 취직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거 영국 전차회사에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하든가 중국어를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창은 그것도 못하니까 결국 취직도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조선에서 일본 가기 전에도 이미 삶에 좀 지쳐 있었고 건강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는 또 각기병까지 알아가지고 거기 또 몸도 지치고 그다음에 마음도 지치고. 근데 상해 가니까 영어 못하고 중국어 못한다고 전차회사 조선 사람이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했는데 이봉창은 성실하지도 못한 데다가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거기 또 일본인 회사에 또 취직을 해요. 일본인 회사 취직하면서 또 일본인 이름으로 또 바꿔. 그래서 취직해. 그러다가 민담본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김구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김구가 오사카가 있었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 천황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일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느냐 이리저리 말하니까 이봉창이 뭐 별거 아닌 걸 갖고 그렇게 고민하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범 김구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백범 김구가 아니고 이제 가명을 썼죠. 백정선으로 가명을 써서 이봉창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이제 사례를 들면서
안중근이가 그렇게 하고 나니 지금 하얼빈 주변에서 아직도 안중근을 그렇게 숭앙한다. 이군이 자네가 일본에서 뭐 큰일을 한번 하면 자네도 세계적으로도 이름 날 것이고 나도 그 덕분에 명성이 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봉창이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봉창의 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성실하다 그러는데 이봉창은 뭐 보통 매춘이죠. 매춘. 그때 매춘은 팔매자가 아니고 살매자. 매춘에다가 그다음에 비누 회사에서 횡령하고 그다음에 또 가방 공장에서도 횡령하고 그다음에 그 조선에 있을 때는 또 출장 가서 또 돈 횡령하고 이렇게 모든 게 굉장히 불성실하고 본인도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는 방탕한 생활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것도 거짓말. 조선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 일본에 입국했다는 것도 거짓말. 7년여 일본 각지를 정탐했다는 것도 거짓말.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것도 거짓말. 대한애국단에 입단했다는 것도 거짓말. 이봉창이 대한애국단도 몰라요. 그냥 선서문에 그냥 백범김구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재차 일본으로 잠입했다는 것도 거짓말. 왜냐면은 그 중국에서 그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거사 치르러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뭐 표 사갖고 정상적으로 가요. 정상적으로 거기서 또 중국 사람 만나서 저 안에서 배 안에서 마작도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이 중국인하고도 인연이 돼서 그 일본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주 찾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잠입했다는 것도 잠입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정상적인 여행이에요. 배 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써놓는 거예요. 이게 일본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했는데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했는데 히로히토가 탄 그 마차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봉창이 얼마나 그 뭐 독립 의지가 투철하고 이렇게가 그 거짓말이라는 게 그날 어떻게 역사를 다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세요? 거짓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사실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래도 기재된 게 잘못됐다는 아니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거 와보세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신문 조서가 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 다 있습니다. 항의를 예? 지금 하고 있는 어디 부분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시면 예. 거기에 지나가는 사료 다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항의를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하고 한국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그럼 우리 교과서나 틀렸죠. 그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아니 그럼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다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아, 거짓말이죠. 그러시잖아요. 아니 신문 조서에 여기 제 처음에 네. 독립의 대지를 품고 적지 일본에 입국했다는 게 이봉창이 취직하러 간 거예요. 아, 글쎄, 취직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봉창이 나는 독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그럴 수 그렇게 돼 있죠. 있어요. 그 예. 독립심을 갖기 전에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독립이 독립이 그냥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네. 독립의 그 독립심을 갖고 그게 언제죠? 할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언제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자입니다. 전 전공자입니다. 여기 그 남봉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마작이나 하고 그 남봉꾼이라는 거는 말은 안 돼. 그 타락.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봉창, 윤봉길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저거 다 제가 거짓말이죠? 아니죠. 아, 이봉창만 그래요? 이봉창만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제가 공부를 쓰는 좀 해볼게요. 매춘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뭐 방탕이라든가 네. 이봉창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함부로 말을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예. 다 거짓말이라고 아, 거짓말 맞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예. 아니 뭐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모든 거를 여기 써있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요 내용만 글쎄요. 여기 요 내용은 틀렸죠. 이봉창 의사 여기 있고 다 거짓말이라고. 예, 그렇죠.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명함 왜냐면 받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전부 다 예. 공개해 놨는데 명함을 받아가셔도 명함 됩니다. 드릴게요. 예. 아, 필요하시면 공부 좀 해볼게요. 예. 네, 오영재님 반갑습니다. 그럼 저 국사편찬위원회 가면 깨는데요 이게 방금.
국사편찬위원회 가면 국사편찬위원회 아시죠? 거기에 가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봉창 신문 조서를 검색하시면 9회에 걸쳐서 신문 조서가 다 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순사가 작성한 거겠죠?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읽어 보시면 예. 알게 됩니다. 아시죠? 이 뒤에 그 국사 TV가 있고요. 아, 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해를 했을 괜찮습니다. 예, 어제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은데. 예. 예, 저기 가시는 분께서 확 깬다고 지금 듣고 가시다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어필을 하셨는데 아니 저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가 저런 질문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충분히 들여다 보면은 또 이제 본인 말대로 깨게 되죠. 네. 지금은 아니 나도 그렇게 지금 이 배웠어요. 상황은요. 이제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렇죠.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와. 그리고 연구자들이 다 알아. 그다음에 지금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고 했는데 히로히토에게 폭탄 던진 날이 1932년 1월 8일인데 1월 8일 날 그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M으로 하면 안 돼. 업무로 막 찍었는데 다 막쳤나 보다. 그 시력이 안 맞아서 이게 흐릿해도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는 찍으시면 됩니다. 저분께서는 그래서 관심을 이제 그 외모가 좀 지적으로 생기셔서 좀 지적으로 좀 생기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비슷한 충격 받을 겁니다 아마. 아니 비슷한 그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교수라든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러면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없는 이야기 했다 큰일 나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근데 1932년 1월 8일인데 1월 8일 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해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그날 밤에도 그 창녀하고 잠을 자요. 창녀하고. 그 전날 1월 7일 날 밤에 그 창녀 정지라고 고요정자 가지지자인데 정지와 같이 자고 밤 1시쯤 12시쯤에 나와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잘 때 이제 1월 8일 날 아침에 이 정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일 아침에 날씨가 비가 오면 천천히 깨우고 비가 안 오면 7시에 깨워라. 그리고는 비가 오면은 이제 관병식 행사를 못하니까 히로히도가 행사를 못하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 날 아침에 깨운 사람도 이봉창을 깨운 사람도 창녀였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절실하게 그 조국 독립에 대한 우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녀한테 그렇게 깨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봉창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써놓으면 안 되죠. 쓰지 않은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쓰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완전히 엉터리로 써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역사는 소설이 계속 반복하는데 역사는 소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는 또 평가에 따로 별개의 문제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이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비석은 수백 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수백 년 후에도 이거 볼 텐데 이러한 기록을 엉터리로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이요.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봉창 그 열사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의사 여기는 의사라고 해놨죠. 의사. 예. 네.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나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연구자로서 평가는 또 딴 분들이 또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연구자로서
이봉창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봉창이 그 히로이도 천황에게 폭탄을 던질 때 실수를 해서 뭐 그런 그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했지만은 폭탄 던진 것만 그 자체만으로 해도 어떤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기록을 또 왜곡하고 조작을 해서 쓸데없이 이 이봉창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이봉창 같은 경우는 신화적 인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방송에서 점점 그 한 달에 한 번씩 거쳐가면서 그 이런 사실 왜곡이 신화적 요소가 자꾸 증폭이 돼요. 네. 그럼 나중에 위인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소설이 돼버리고 네. 어릴 때 겨우 5살 아이가 칼을 내리쳤더니 바위가 갈라졌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졌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봉창이라는 인물이 오래된 고대사 인물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대 인물이고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일본에 입국했다 7년에 각지를 정탐했다 저게 틀렸다면 틀렸다는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틀렸다 아니다 일제 기록이니까 일제 기록은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렇겠죠. 정확합니다. 오히려. 일제 기록이 자꾸 일본이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 우리 승정원 일기와 고정실록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야사를 가지고 소설을 다 써놨단 말이죠. 그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고정실록과 승정원 일기, 고정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시대 때 편찬된 실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뢰할 수 없으면 그럼 야사는 신뢰할 수 있나 그러면? 야사가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됐죠. 예. 지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정사가 우선이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야사가 나옵니다. 전부 다 야사라고 밑에 인용 자료가 야사가 돼 있어요. 근세 조순 정감, 그다음에 대한 개념사, 매천 항현의 매천 야록, 아예 그걸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없어. 그냥 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마음대로 권리 휘저었다 이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뭐 대전해동을 편찬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해동 같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라는 것은 승정원 일기와 고정실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국왕의 명령이죠. 그리고 대왕대비 조씨의 명령. 대왕대비 조씨의 명령은 수렴청정을 하던 때의 대왕대비 조씨의 명령은 곧 국왕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써놓고 이러이러해서 흥선대원군에게 또 일부 이러이러한 일을 좀 맡아라라고 위임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인력 동원하는 것을 흥선대원군에게 위임을 했어요. 인력 동원한 것을. 경복궁 중건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흥선대원군이 한 게 아니라 대왕대비 조씨가 흥선대원군에게 이 인력 동원해서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안일자인 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흥선대원군하고 상의해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그때부터 마음대로 휘둔 거야. 완전히. 그렇다면은 언제 대왕대비 조씨의 명의에 의해서 대왕대비 조씨가 조정 관료들과 조정 대신들과 경복궁 중건을 결정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인력 동원에 대해서 관료 대신들에게 보고를 받고 뭐 결정해 주라고 했는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런데 그 다 빼버리고 고종은 어디 간지 없고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과거인 것은 경복궁 중건의 명분을 뭘 하냐면 왕권 강화랍니다. 흥선대원군 때문에 왕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흥선대원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한다고 경복궁 중건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교육이
그래서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까 저기 돌발 질문하신 여기 나들이 나온 아까 그분도 선생님 같은 이제 분위기가 나는데 그분도 아까 그 우리 그 이봉창 의사의 그 일본 순사의 그 조서 그거는 일본이 왜곡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아까 주셨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그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일본 쪽의 그 조사가 더 정확하다. 일본 기록이 어떤- 정확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그 신문 조서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9회 신문 조서를 가지고 뭐 조작했다는 이런 소리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 기록은 앞뒤 정황을 봐서 다 보면은 그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 표시가 나는데 우리는 일본 기록이면 무조건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작됐으면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근거 제시 안 하고 조작이라는 것은 그거는 거짓 선동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고종실록이 만약 일본이 편찬했기 때문에 고종실록이 조작됐다 또는 왜곡됐다 이야기하려면은 임금 국왕 바로 앞에서 그날 기록했던 승정원 일기와 다른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고종실록이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딱딱 짚어가면서 이 부분은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착오가 있다. 그래서 더 들어가서 이거는 일본이 어떤 의도에서 이건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고종실록은 왜곡이다. 이건 학자적인 자세가 아니죠. 연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할 이야기지. 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연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삼의사의 묘가 만들어졌고 저 뒤쪽에 태극기도 지금 완전 뭐 처음 보는 어떤 모양의 태극기가 있고 태극이 이제 또- 기울였죠. 예, 또 저기 이봉창 의사의 그 일대기를 축약한 네. 묘 내용 보면은 소장님께서 다 틀렸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 현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의 네. 의도와 왜 저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의도는 이 사람들이 그 이봉창의 기록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당시에 이 1946년도에 백범김구가 봉환해서 그 당시에 세운 비석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지나서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밑에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아마 50년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걸 다시 하면서 그 이 비문을 쓰는 사람들, 제가 비문에 대해서 그 기념비 사업도 해봤는데 비문 쓰는 사람들은 특히 후손들은요 어쨌든 이게 좋게 쓰려고 미화시키려고. 그리고 미화 확대 과장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비문을 쓸 때는 아마 이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없었을 겁니다. 없고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1925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럼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조국 독립의 대지를 품고 일본으로 적지 일본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간 것도 그다음에 그 영국 전차에서 취직하려고 관련 것도 사실 모르니까 망명했다. 망명은 아니죠. 망명은 정치적 국내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야 망명이지. 일본에서 중국 갔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게 아니야. 이거는 인권이라든가 탄압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망명도 아니에요. 취직하러 갔는데. 근데 그 기록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뭐 나중에 신문 조서가 다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과장, 확대, 미화. 비화, 역사 미화 이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 비석 비문을 만든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하게 이념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무식했다는 거. 그다음에 뭔가 좀 더 확대해서. 뭔가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그리고 이봉창 의사를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지 뭐 이념적이라든가 뭐 정치 논리라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 다들
이 좌파 진영에서의 편향된 네. 역사관 네.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이 이봉창 의사건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봉창도 아직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했는데 이봉창 여기 와서 문재인 대통령 여기 와서 절까지 큰 절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큰 절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이봉창, 백봉김구, 안중근 뭐 여기 전부 다 수시로 역대 대통령 찾아온 적이 없는데 문재인 여기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게? 김구, 이봉창, 안중근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잖아요. 임시정부는 왜 임시정부 자꾸 눈독을 들이느냐? 결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참.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자꾸 스텝이 꼬인 거예요. 네. 왜? 1919년 내 건국을 했는데 1919년 건국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건국 소리 해서 건국 100년 준비한다 뭐 2019년대는 건국 100주년 기념식 한다 해서 무슨 헛소리냐. 1919년도에 건국을 했으면 독립을 했다는 뜻이고 나라가 꼴을 갖췄다는 뜻인데 그러면 백봉김구는 역적이냐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독립운동을 왜 하냐고. 그건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라가 세우는데 독립운동 한 사람 수없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반역자예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그렇고 임시정부 100주년 했는데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맨 먼저 이승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새날이 올 때까지. 네. 새날이 왔잖아요. 그네들이 말하는 새날이 김대중 때도 왔고 노무현 때도 왔고 문재인 때도 왔잖아요. 그 세 번의 새날이 왔는데도 지금도 계속 새날이 올 때까지 그네들은 새날이 올 때까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날이 걔네들은 그 새날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 앞으로 1000년이고 1000년이고 간에 계속 새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19년에 뭐 강복을 했다고 그러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네들은 계속 새날 찾듯이 그렇게 1919년 이제 건국이라는 주장을 한 교수가 단국대 한모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황당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 뭘 하냐면은 헌법에서 제무헌법 1986년 87년 헌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법통 개정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임시정부인데 그 임시정부가 1919년도에 1919년 9월 11일 통합된 임시정부란 말이죠. 그 거슬러 올라가면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1919년 9월 11일에 그 통합된 임시정부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1919년 3월 23일 그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4월 23일에 있던 한성정부 있었단 말이죠. 한성정부는 13도 대표회의에서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식을 한 거예요. 수립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전부 다 임시정부가 아니고 말은 임시정부를 했지만 독립운동단체잖아요. 근데 통합 임시정부 할 때 1919년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를 결성을 할 때 저 상해 임정과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대표가 만나서 우리 두 단체는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전부 다 통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를 봐서. 근데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서 내각을 해산하고 상해를 왔는데 상해에서 이 약속을 어겨 해산을 안 해버렸어. 그런데 결국은 이런저런 좀 우여곡절을 거쳐서 1919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정통성을 어디에 뒀느냐? 한성정부에 뒀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성정부에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성정부로 가는 거예요. 한성정부의 수장이 누구냐?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고, 통합 임시정부의 수장이 누구냐? 대통령 임시정부 이승만.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뭐냐?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도 국무총리 이승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한다면서 이승만을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한다? 이봉찬 기념관 뭐 세운다?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은 백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 세우면은 100주년 기념관 세우면 이승만 빼버리면 100번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또 왜 또 만들어?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이 저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내가 거기 근무했잖아요.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임시정부 기념관이 또 따로 있어요. 7개 전시실이 7개거든. 그 중에 임시정부 기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공간이 널널해. 근데 왜 또 만들어? 그리고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 돼. 기록이 정확해야 돼요. 역사는 소설이 아니에요. 기록을 정확하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왜곡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인물을 취사 선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애들 배우는 게 난장판이에요. 역사가 교과서마다 다르고.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돌 김영옥 그분이 KBS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다. 괴뢰 맞죠? 미국의 괴뢰. 예. 그리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파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에 정신 나간 대해서는 놈이죠. 왜냐하면 괴뢰라는 건 뭐예요? 괴뢰라는 것은 한자가 허수아비 괴 허수아비 래요. 그러면은 그 꼭 괴뢰라는 게 허수아비라는 뜻이거든. 그럼 농부들이 참새를 쫓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를 농부가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게 허수아비잖아. 그러면은 그 당시 이승만이 미국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시킨 대로 해야만이 그게 괴뢰예요. 근데 이승만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알력이 많았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괴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리고 김용옥이가 내가 교과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김용옥이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할 때 김용옥이가 그 TV에 나와서 대담을 할 때 뭘 했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국가에서 써야지 무슨 정부에서 정신 나간 놈이지.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역사 전공자가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발행 체제와 같은 교육 정책만 수립하는 거고 국가는 또 뭐예요? 국가는 추상적인 거잖아. 국가가 무슨 교과서를 써? 그런 정신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 하는지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교과서가 뭔지 모르고 막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과거에 노장 철학할 때는 멋있어요. 지금도 그 길로 계속 갔지. 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나와서 떠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노장을 철학할 때도. 자기 마음이 맞으면은 맘대로 가는 수준도 거 안 같아요.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연구자는요. 연구자만큼은 정직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가슴이 정말로 차가워야 돼. 차가워서 냉철하게 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사료에 의해서 반론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반론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해야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 필요한 것만 갖다가 글을 쓰고 논문을 쓰면 그건 연구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이윤을 남기잖아요. 장사꾼은 사기치는 거잖아. 이런 역사학자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학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있는 사람 같은 좀 코미디적인 게 많아요. 차라리 개그맨 나가지. 그 인기 발언해가지고 뭐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그 사람은 재주가 너무 승해가지고 재주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자아 도취가 된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모든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구나 딱 보이잖아요. 근데 뭐 교과서 이야기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보시길래. 예. 저분들도 질문하시라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국사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제가
2014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전부 오류를 정리해서 책까지 내서 했는데 한 출판사에서는 제 책을 꼼꼼히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그런데 그 담당자가 자기 출판사에서 할 수 있는 수정 범위 내는 다 고치겠다.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작년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조선법에 칼럼을 써서 계속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했더니 칼럼 쓰고 한 달쯤 지나면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쳐놓는 거 은근슬쩍 다 고쳐놓는 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흥선대원군이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하야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하야했느냐, 어느 자리에서 하야했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사편찬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의 친정은 1873년이 아니라 1866년 2월 13일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다음에 그 대항대비 조씨의 묘비, 그 다음에 고종의 행장, 승정원 이렇게 전부 1863년 66년 2월 13일 돼 있다. 1873년에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하는 거, 친정 시작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꿀먹은 벙어리예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보라. 여기 이렇게 1866년 2월로 돼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꽤 오래됐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그건 그 발행된 지가 오래돼서 좀 부정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칼럼 써서 작년에 고친 거다 이거. 작년에 고친 거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 백과사전이 뿐만 아니고 다른 기록에도 전부 1866년인데 1873년이면은 최소한 근거라도 제시해놓고 이렇게 출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그죠. 작년에가 2018년, 2017년도 제가 계속 흥선대원군 지적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흥선대원군이 항공사 능력 검정 시험에 안 나와. 출제를 안 해. 그 다음에 강화도 지역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더니 그것도 출제 안 해. 안 해요. 출제할 수 없어요. 곤란하면은 꽁지 빼는군요. 쌀 수출 수탈 있잖아요. 시비 걸었더니 이제 그것도 출제 안 해. 산민정책계. 그러니까 저 위에 가면 동무덤에 대해서 동무덤 뭔지 아시죠? 온감묘. 온관묘. 무덤. 네, 온관묘. 온감묘 교과서에 3종 교과서는 신석기 시대, 3종 교과서는 고등학교, 철기 시대, 2종 교과서는 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본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철기 시대를 근거로 출제를 했어.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지. 이 교과서는 신석기 시대로 돼 있다. 신석기 시대를 배운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답을 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답변이 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오답이래요. 무슨 소리냐? 교과서에 실려서 애들이 배운 대로 시험 봤는데 그게 왜 오답이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정작 또 저들 답에는 또 청동기 시대라고 또 답이 와요. 나 참 이런 그래서 내가 지학사랑 미래인이란 질의를 보냈죠. 출판사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보냈으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감묘에 대해서 동무덤에 대해서 지금 철기 시대라고 했는데 이 교과서 서술대로 한다면 오답이라고 한다. 입장을 내놔라. 하여튼 지학사에서 답이 왔어요. 국사편찬위원회 틀렸대요. 이게예요. 이게 중구난방. 근데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때 반대하는 문재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의 주장이 뭐예요?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이잖아. 이게 사기예요.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왜? 교과서가 여러 개 있으면은 굉장히 다양해 보이죠. 그러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한 권으로 공부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이 그렇죠.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 인식의 다양성,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실현하게 하려면 모든 교과서를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국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재인을 비롯한 도종환이 윤회 주진호 말한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큰 디딤돌이 된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화 사태가 모두 다 사기극이에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여기서 모든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양성이란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뭐 다양한 게 얼마나 좋으나. 획일적이다. 이런 그 도종환이도 획일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또 김용옥이도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와 학술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에요. 연구 분야예요. 그 다양한 역사 해석 중에 통설 위주로 재편집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역사 해석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해석 중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을 가져다가 재편집하는 거예요. 교과서는 집필자가 자기 학설을 싣는 책이 아니에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은 역사 전문 연구자에게 몫이고 그것을 담는 것은 학술서지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교수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면서 한 이야기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 애들 교과서가 무슨 학술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술서와 교과서를 구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그 역사 해석 다양한 거 다 갖다 실어놓지. 중학교 교과서 다 갖다 실어놓지. 그러면 애들부터 초중고등학교부터 학생들 때 아예 전문가를 만들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서 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